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허거.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스릴러를 좋아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스릴러를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더. 저는 먹방과 요리 콘텐츠를 좋아하는 칠범입니다. 네, 로맨스를 추천을 하는 게 원래 건데 요즘 못하고 다들 있는 너무 웃겨. 꽁칠입니다. 다들 말이 길어지네요. 초심을 찾겠습니다. 저는 뮤장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작년 말일 전날에 나이스림님의 후원이 있었어요. 와. 1,000원을 후원을 해주셨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나이스림님이 좀 되게 저희한테 댓글도 진짜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VIP 중에 한 네, 분이세요. 진짜로. 아름답게 이렇게 작년을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셨네요. 거의 정말. 그 최근에는 모든 보신 편에 다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짝수와 홀수와 다 I 달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슬로우 댄스님께서 밀어놓았던 가버나움을 이제 영업해주신 덕분에 봤는데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파서 맘 놓고 울지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좀 선한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뭐 생각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논피트라는 영화도 되게 좋았대요. 비슷한 결로. 슬로우 댄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이스님도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재미난 얘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편은 그거예요. 전체 연령가. 앞에 뭐가 붙었었는데 뭐였죠? 내 인생 최고의 내 인생 최고의 전체 연령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걱정 없이 볼 수 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본 어떤 스릴러나 그런 것들 중에 있나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전체 연령과 스릴러라고? 있지 않을까? 19세가 아닌 걸 찾는 게 어려웠어요. 전체 연령가는 강렬한 걸 보시네. 아이 뭐 다 기본이 15세고 뭐 진짜 12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연령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 저는 그러니까 제 인생 진짜 최고의 전체 연령가는 사실 모아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저희 초기에 그 김세우가 세우가 추천한. 영업을 했었고 제가 영업을 쏙 당해서 봤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진짜 그거는 뭐 전체 연령가를 떠나서도 제 인생의 어떤 영화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모아나를 외치면서 저에게 왔죠. 노래도 부르죠. I am 모아나. 난감하네요. 그런 노래가 있었던가요? 있어요. 네. 그 메인 곡이에요. I am 모아나요? 그배 급하게 향해 지은 건줄 하면서. 알고. 네, 아.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네. 전체 연령가 생각보다 안 봤어요? 없고 없어. 어렵더라고요. 없어요. 또 네이버 디렉토리에서 한번 쫙 해보니 또 너무 많기는 많은데 이 많은 영화 중에 왜 나는 이렇게 본 게 없을까?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다들 어떠셨어요? 찾을 때? 저는 일단 넷플릭스에서 키즈 채널로 들어가면은 해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2세가 있죠. 와 장난 아니던데 전체 연령가 너무 없어요. 저는 그냥 무대뽀로 뭔가 하나 걸리겠지 싶은 마음으로 넷플릭스를 그냥 쫙 다 봤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쉽게?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 진짜? 네. 아니 저는 그냥 내용이 당연히 전체 연령가라고 생각하고 몇 개 후배를 맞아. 뽑았어요. 근데 아. 들어가 보니까 다 12세야.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아니 12세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음. 등급을 평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네. 간신히 어린이가 볼 수 꼽았습니다. 있는 콘텐츠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주로 애니메이션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하고 저는 사실 근데 저는 은근히 약간 그 경합을 했어요. 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맨스물 중에 진짜? 좀 있는 거예요. 뭔데요? 전체 연령가가? 전체 연령가가 딱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에. 뭐예요? 터미널. 그게 로맨스? 터미널이 로맨스 분야에 떠. 아. 넷플릭스의 카테고리에. 사랑을 하나?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터미널을 안 봤어요. 터미널 그냥 톰 톰 행크스가 행크스 나오는 자는 거. 거잖아 터미널에서. 터미널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왜 영화를 로맨스지? 안 봐서 이왕이면 저 로맨스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네라고 했는데 그 영화 좋긴 좋을 텐데. 안 봐서 감동적이긴 일단은 해. 패스했고 그리고는 그 요즘에 또 새로 리뉴얼된 게 나와서 화제인 주만지 주만지 전체예요? 전체예요. 그래서 진짜? 진짜. 그래서 주만지 나 무서운데? 어렸을 때 그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만지? 게다가 요즘 새로 나왔으니까 딱이네라고 생각해서 주만지를 일단 후보로 꼽고 쭉 보다가 이제 내가 오늘 오늘 영업할 영화가 전체 연령가라는 사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난 주만지 무서웠는데. 진짜 무서웠잖아요. 나 근데 너무 전체 무서워. 안에면 더 무서울 텐데. 전체 연령가예요. 나는 그 신기하다. 주만지 게임 판도 무서워했어. 나도. 맞아. 그 판이 무섭지. 맞아. 놀랍게도 전체 연령가입니다. 신기하네. 7범은 어땠어요? 고를 때? 저는 애니메이션 가져오려다가 사실 저 라따뚜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올까 하다가
조금 고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 음. 이것 때문에 음.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아무튼 내 인생의 최고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좋은 전체 연령가를 저는 들고 왔어요. 아, 나 라따뚜이 보고 이거 칠범이가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그래. 딱이잖아. 라따뚜이 근데 다들 보지 않았어요? 나 안 봤다. 저 안 봤어요. 어? 진짜? 저는 그 봤어요. 음식만 알고 저 있어요. 다음- 그 얘기 맞죠? 저 다음에 들고 올 거니까 이거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모른 척이요? 먹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들고 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꽁치가 그 영화가 전체 연령가라는 걸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이거 안 보셨어요? 근데 안 저 봤어요. 안 봤어요. 책만 그럼. 읽었어요. 꽁치리부터 어릴 때. 해봐요. 아, 진짜? 그럼 이거 세호는 봤어요? 네, 저는 아, 봤어요. 그럼 세호랑 나만 본 거군요. 아하, 네. 그러면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제가 가져온 영화는. 갑자기 이렇게 훅? 갑자기 라이프 너무- 오브 파이. 네, 알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들고 왔고, 저는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라서 사실 다 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지만 전체 연령가라는 놀라운 사실을 진짜 놀라워요. 네, 전하면서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두 분이 안 보셨다고 하니 더 즐겁게 영업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가 제가 2013년도에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진짜 이거는 영화관에서 보면 최고예요. 미쳐버리는 영화예요. 진짜. 아. 제가 이때까지 본 진짜. 영화 중에 정말 1등이에요. 1등. 그 비주얼적으로. 재개봉 안 하나요? 하기도 한 것 했었나요? 같은데. 아니, 좀 했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하면은 이건 웬만하면 꼭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어. 큰 화면으로 보세요. 아, 저는 음. 그래서 친구들이랑 4D로 그 나오면 재밌겠다. 프로젝터 써가지고 크게 보자고 약속하기도 하고. 거기 좀 음. 불러주세요. 아, 좋아요. 진짜 이만한 벽으로 보면 꽁치네 집에 가서 볼까? 아니, 우리 집 TV로도 안 돼. 꽁치네 영화 TV가 제일 클 텐데. 영화관에서 전 봐야 돼. TV가 아이패드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재개봉 각이다 이거. 근데 이건 그러게. 진짜 아이패드 화면으로 보느냐 큰 스크린으로 보느냐에 따라 너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만큼 비주얼적으로 엄청난 작품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때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을 쓸었는데 음악, 시각 효과, 촬영, 감독상 이걸 받았어요. 받을만해. 네, 진짜 받을만해. 근데 전체 연령가라고? 근데 아, 전체 진짜 연령가 대박이다. 너무 놀랍죠. 이게 근데 왜 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이건 저기 스포가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이 책이 있으니까. 네, 책이 있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줄거리는 어떤 거냐면 파이라는 한 소년이 인도의 아이인데 가족들이랑 다 같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배를 타요. 근데 얘네가 인도에서 동물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종 동물들을 배에 싣고 배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폭풍이 막 몰아쳐서 다 빠져버려. 그리고 그 와중에 파이가 무서워.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래 이렇게 생존 이야기이기 부모님도 때문에 없어지고. 폭풍우가 일단 무섭다고. 그치. 그래서 아마 전체 연령가라는 상상을 하기 힘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 연령가고요. 여기서 진짜 뭐 자극적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전체 연령가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무섭고 맞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엄청 책만 봐도 그런데.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게 돼요. 맞아. 그래서 지금 아까 줄거리 나왔지만 줄거리는 이렇게 단순해요. 진짜 파이가 그래서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되게 좀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게 파이가 혼자 이렇게 생존을 하는데 조그마한 구명보트에 이제 혼자 있어요. 근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배에 동물들이 같이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아니 몇 마리의 동물이 같이 이 구명보트에 타고 있어요. 얼룩말, 하이에나, 그다음에 벵골 호랑이. 무서워 호랑이.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 동물과 파이가 이제 망망대해에 떨어지면서 파이가 이제 어떻게 생존하는지 막 이제 여러 가지를 막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벵골 호랑이의 이름이 영화에서 리처드 파커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름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 호랑이한테. 영화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벵골 호랑이를 사냥꾼이 이제 잡아가지고 동물원에 넘기잖아요. 넘길 때 자기 이름을 쓰는 란이랑 호랑이 이름을 쓰는 란이랑 바꿨던 거야. 그래서 이 호랑이 이름 적는 칸에 리처드 파커라고 적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리처드 파커라고 이름 부르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리처드 파커라는 되게 근사한 멋있는 이름을 가진 만큼
이 파이의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나오고요. 저 얘기 듣는데 다시 보고 싶네요. 너무 와, 재밌어. 진짜 다시 보는데도. 근데 어떡하지? 봐야 되는데 음. 극장에서 못 보는데 어떡하지?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정말 탁월한 게 그 바다잖아요. 이 바다에 낮과 밤이 계속 번갈아가며 나와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바다다 보니까 바다가 너무 투명하고 맑아요. 그래서 이 투명하고 맑은 바다 안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런 되게 환상적인 장면들. 밤이 됐을 때 그 해파리들에서 빛이 막 나는 그런 까만 바다에 떠 있는 아주 하얗고 조그만한 배. 그다음에 갑자기 고래가 쫙 하고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들. 진짜 미쳤어, 진짜 비주얼이. 나 지금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보면 왜 그 가끔 TV 광고할 때 엄청나게 그 비주얼적으로 선명한. 우리 엘보 TV에 아몰레 뭐 이런 거 선정할 때 있잖아. 그런 어떤 색감들. 아 그래? 땡땡 모니터 이런 거. 그 진짜 눈이 돌아가는. 게다가 이제 파이가 상태가 점점점 악화되면서 약간 현실과 꿈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의 그 비주얼들이 너무 환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환상적인 걸 더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음악들 하면은 정말 약간 너무 꽁치리 집 가서 보자. 한우 우리 꽁치리 집에서 집밖에 없죠. 보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영화관에서 개봉하면 꼭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힘으로 이 스토리가 쫙 가는데 사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할 지루하지가 것 같아. 않아요. 전혀 그래? 안 지루할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눈뽕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음. 아무도 없는 그 바다라는 아무도는 아니지만 바다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긴장감과 맞아. 압도가 약간 맞아. 있어서 맞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이 맞아. 발생해요. 막 처음에는 이 동물들이랑 어떻게 배를 타고 가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몸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얘가 또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벵골 호랑이와 어떻게 이 배 위에서 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중간에는 또 뭐 그래, 죽을 뻔하는 배고프면.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과정들이 너무 흥미롭고 또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게 원래 소설이 원작인데 이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영화에서 너무 잘 전달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약간 그 끝부분에 나오는 게 진짜 약간 비주얼적으로 너무 만족시켰던 나의 마음에 한 번 더 강한 임팩트를 팍 날리는 게 있어요. 그 끝에 가면은. 여운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막 보고 나면 막 얘기하고 싶어. 넌 어떻게 봤어? 싶었는데 막 볼 이렇게. 걸. 너라면 그리고 이게 또 엄청나게 이제 그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들로 꾸며져 있는 구성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뒤에 맞아, 이야기 맞아. 나누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특히나 컨텐츠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흥미롭게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어떤 힘이 있는 왜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좋고 이게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지난 화에 우리가 이제 그 믿음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묵직한 주제의식이 있거든요. 종교란 과연 무엇이고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묵직하게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고 난 다음에 엄청 막 생각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영화예요. 근데 웃긴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포가 아니라서 그냥 웃으라고 얘기를 하면 인도어 중에 엄마, 아빠가 한국어로 엄마, 맞아. 아빠랑 똑같은가 봐요. 맞아. 그래서 그 영화 개봉했을 때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이 파이가 배에서 이제 막 폭풍을 해가지고 막 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뜻도 우와. 엄마, 아빠야. 그래서 그때 영화관에서 한참 심각하다가 여기저기서 응? 이런 막 반응들이 나오는 게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이슈였어요. 이게 전체 연령, 그러니까 저희 주제는 내 인생 최고의 전체 연령가지만 전체 연령가라고 하면은 좀 애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애들한테는 어떤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일단 되게
시각적으로 확 자극이 많은 영화로 남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라면. 물론 되게 이건 어른이 보기에 더 좋은 이야기이기는 해요. 좀 되게 깊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아이들도 그냥 우와 뭐 물고기다 이러면서 예쁜 그 화면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영화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른을 위한 이야기인 건 맞아요. 그 보면은 설정도 동물들과 함께 있는 소년의 이야기다 보니까 애기들 뭐 동물원 가면은 좋아하는 느낌처럼. 아니면 동물원 그 우리에 저는 동물원 우리에 쟤랑 나랑 갇혀 있다면 하는 상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물원과 관련된 그림책도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 아무튼 맞아. 동물이라는 것 맞아, 때문에 맞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어린 친구랑 봤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 그냥 가볍게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깊이 대화하기는 그냥 어려울 이 아이가 수 어떤 있지만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이 얀 마텔이라는 저자거든요. 소설가가. 이 얀 마텔이라는 작가의 다른 작품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소설가예요. 진짜. 그래서 인간의 이런 영적인 질문들이 이 사람의 주요 그 테마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 진짜 타고난 이야기꾼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가 구출이 돼가지고 어른이 된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 파이를 찾아온 소설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소설가가 맞아, 제 맞아. 생각엔 얀 마텔인 것 같아요. 본인이구나. 본인인 것 같아. 그 얀 마텔이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막혔다. 막혀서 내가 지금 작품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작품을 제가 읽었어요. 포르투갈 배경으로. 포르투갈 배경으로 다른 소설책을 읽었는데 그 소설도 너무너무 좋아요. 약간 제 인생이 그 소설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 진짜? 좋거든요. 뭐예요? 엄청 좋은 거네. 포르투갈의 높은 산이라는 소설책인데 이것도 되게 그런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삶과 어떤 영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살 것인가 우리 인생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막 이런 얘기들을 엄청 깊이 있게 던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판타지가 있어요. 늘.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약간 나의 상상력이 너무 약간 팍 자극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라이프 오브 파이어도 말이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포르투갈의 높은 산도 엄청 말이 안 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자다 이 소설가는. 그래서 영화 소개하는 김에 그 되게 책까지 재밌게 봤던 영업을. 소설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라이프 오브 파이의 마스터 이미지가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밤에 약간 바다? 그 환상의 맞아. 환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말 환상적인 그 씬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저도 그게 벌써 한 6년 전이잖아요.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의 어떤 장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새롭게 보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꼭 보셨으면. 이건 봐야겠다 진짜. 넷플릭스에 봐야겠다. 상 받은 영화들 카테고리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이 기세를 이어서 제가- 김세호 씨의 동물이 나오긴 하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이고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가져왔습니다. 뭔데요? 제가 가져온 거는 위 베어 베어스예요. 허거. 그 귀여운 각종 한국어 하는 짤로 맞아요.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혹시 다 보셨나요? 짤 말고? 아니요, 짤만 봤어요. 짤만 봤어요. 짤로 굉장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부디 이런- 평안한 맞아, 밤 안녕하세요.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몇 번 돌려봤어. 너무 너무 귀여워서. 귀엽죠? 너무 귀엽죠. 나만 안 봤나 봐. 다 안 봤어요. 저만 봤어요 지금. 지금 짤이 짤. 유명해서. 엄청난 짤들이 많아서 원 애니메이션 자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뭐 전체 연령과 하면은 어쨌든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기에 아주 건전하고 즐거운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냥 직역하면은 우리는 발가벗은 곰들 정도이고 빨개 벗었어. 실제로 그냥 곰이니까 빨개 벗고 있죠. 근데 귀여워. 애들이 곰인 건 맞아요. 곰인 건 맞는데 인간의 언어를 쓰고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어요. 막 앞치마 메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가전도 굉장히 잘 쓰고 막 폰 중독된 곰도 있어요. 맞아. 아니 목소리가 곰처럼 막 어쩌고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인데 목소리가. 근데
그 곰 외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또 그냥 동물이에요. 말을 못하고 야생에 살고 있는 뭐 그런 식이에요. 되게 좀 재미있는 설정인데 왜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의도를 한 거겠죠? 근데 아직은 뭔가 어떠한 설정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시즌 4까지 방영이 되어 있고 지금 넷플릭스에는 시즌 1이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 번 또 싹 봐주고 제가 이걸 하려고 가져온 건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너무 교훈적이거나 뭘 배워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부담감이 아니라 좀 보기 싫어요. 맞아, 그냥. 애도 싫어해. 맞아. 근데 넷플릭스 키즈 채널 딱 들어가 보면은 막 핑크퐁 뭐 이런 거 뭐 물론 아이들은 교육? 방송 교육 애니메이션 그쪽은 안 들어가 봤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나도. 거기. 네, 물론 넷플릭스도 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아이들과 뭔가 봐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좀 그런 감방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런 느낌 같아. 키즈는 교육도 교육인데 부모님들이 애 딴 데 신경 쓰게 하려고 들어주는 느낌. 맞아. 막 화려하고 막 현란하고 이런 거. 아기 상어. 근데 그냥 저는 그런 뭐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긴 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 컨텐츠 자체로 스토리가 있고 재미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뭔가 조카하고 뭔가 봐야 된다 했을 때 이거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어요. 뭐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성인이 돼서 이걸 접하고 약간 힐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이 봐도 되게 괜찮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냥 오프닝부터 너무나 재미있고 흥겨워요. 그래서 저 한때 그거 오프닝 외워가지고 막 부르고 다녔거든요. 불러주세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까먹은 척 하지 마시고. 까먹은 척 잘 봤습니다. 분명히 뭐 기억하는데. 그냥 사랑스러운 가사와 귀여운 이 곰들이 나오는 가사가 오프닝이에요. 뭔데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뭐 거기 있을 거고 우리 같이 놀자. 뭐 약간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다. 너는 거기 나는 있지. 거기 있고. 어허. 바로 그게 생각나 버리는 거. 아무튼 제 영업을 들으시고 그냥 오프닝 먼저 들어보자 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즐거워질 거예요. 이게 몇 화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즌으로 있는 거예요? 시즌이 4까지 있고 20화 이상씩 있는 것 같은데. 길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We Bear Bears. 비정상회담 타일러 씨가 아. 이 애니메이션의 영어 쓰이는 방식이 너무나 현지의 것과 같다. 아, 진짜? 그래서 그 영어 교육하는 그 어머, 나 광고에 쓰인 나 그 그거 할래. 애니메이션이에요. 되게 쉬워요. 이거 지금 영어 듣고 공부해야겠다. 계시는 어머님 분들이 최고다. 이거 분명히 찜한다 이거. 최고다. 영어 영어 교육을.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뭐 한국인 캐릭터가 있기도 하고 대놓고 한국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아이돌이 나오기도 해요. 스텝 중에도 한국인이 많다고 해요. 맞아. 그렇게 하고. 제가 그 한국 문화 나오는 거 잠깐 봤는데 뭔가 우스꽝스럽지 않고 맞아요. 진짜 한국 문화 잘 아는 사람이 그거 음. 봐줬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전 같은 것도 나오고 맞아. 무슨 콘테스트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요리 콘테스트인가? 역시 먹방 관련된 것만. 그 에피소드도 찾아봤네. 네, 딱 그거 보고 진짜 뭔가 그러니까 약간 걱정하잖아요. 이거 한국을 그치, 잘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러는데 되게 괜찮게 잘 아는 사람이 한 막 것 같아서. 뚝배기 이런 것도 나오고. 진짜? 우리 집 맞아. 뚝배기 없는데. 와. 맞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냥 스토리는 곰 3마리가 있어요. 종이 다른데 그 3마리가 인간 사회에 어울리면서 이제 우당탕탕 에피소드도 막 이렇게 잘 지내는 이야기고요. 사회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막 알바를 하기도 하고 막 셰프로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왜 곰이 이렇게 말하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우와. 되게 재밌죠. 이미 전제된 세계관이야. 멋있어. 도시 인근의 한 동굴에서 이제 모여 살고 있고 귀여워. 동굴이긴 한데 사람 사는 거랑 아주 똑같이 해놓고 있어요. 막 침대, 뭐 가전 다 있어요. 근데 그 종에 귀엽다. 맞게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리즐리 베어가 하나 있고 판다 베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극곰 아이스 베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 베어는 아이스베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곰. 냉장고에서 자는 막 그런 설정이라던가
막 그런 식으로 있고 이동할 때 되게 특이하게 이동하는데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의 묘미인 게 3단으로 이렇게 포개져서 다녀요. 아 맞아. 아 맞아. 미친. 너무 귀여워. 저 그 가방 있어요. 그래서 3단으로. 아니 왜 저 인형이 옛날에 던킨인가 어디랑 맞아요, 콜라보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그 쌓여 있는 있잖아. 모습으로 팔고 막 그랬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3단으로 이동하는데 웃긴 게 왜 그런 거래요? 제일 밑에 아이스베어가 깔려 있거든요. 미끄러워? 결국 걷는 건 걔야. 아 헐. 맨 위에 그리즐리 베어가 저기로 가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중간에 판다 짱 베어가 귀여워. 끼어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그리즐리 베어가 제일 맏형의 역할을 하고 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애고 음. 판다 베어가 약간 소녀 같은 애예요. 음. 되게 로맨스 좋아하고 얘네도 약간 되게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약간 우리처럼 되게 장르적인 그런 매력이 있어요. 꽁칠이야? 되게 재밌어요. 꽁칠이네 판다. 그러니까 막 그리즐리 베어는 되게 헐리우드 액션 영화 주인공 하고 싶어하고 너무 귀엽다. 실제로 막 영화를 지가 찍기도 해요. 음. 그래서 막 되게 멋있는 척하고 막 귀엽다. 판다 베어는 로맨스, 어머나. 막 도키도키, 막 아.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어머나. 그 왜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려진 베개 갖고 있고 막 이런 애예요. 오 마이 갓. SNS 반응에 되게 민감한 그런 오. 그리고 아이스 사회화가 베어는 확실히 됐네. 캐릭터가 되게 구체적이다. 아이스베어는 어때요? 아이스 베어는 느와르 와. 뭔가 과거가 있는 공이에요. 왜냐면 과거가 있어. 아이스베어 애정- 목소리 애정 좋아. 가는데? 되게 아이스베어가 자기가 3인칭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음. 말을 그 나라 언어를 살짝 잘 못해가지고 3인칭으로 말하는 듯한 느낌 있죠. 아. 보통 3인칭은 되게 그 응. 뭐랄까 말 짧은 애들이 많이 그쵸.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맨날 아이스베어는 이러하다. 아이스베어는 맞아, 맞아. 이러고 싶다. 뭐 이런 식이고 점점 이제 시즌이 진행될수록 되게 멋있는 막 되게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이쑤시개 물고 나와요 혹시? 약간 그런 화가 있어. 귀여워. 아이스 베어만을 위한 느와르 화가 있어요. 귀여워. 근데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시즌 1에서도 이제 그러한 면모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많이 봐서? 많이 보시고 시즌 전체가 올라와야 된다 올려줘. 이거는. 나 오늘부터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넷플릭스 외에는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클립으로만 봐가지고 유튜브에서. 올려줘. 근데 클립으로 봐도 재밌지만 스토리가 쌓이는 게 더 매력이 큰 그러겠다. 애니메이션이거든요. 트위터 지금 막 맞아. 급하게 검색해봤더니 막 성인도 보고 울고 막 그런. 정말요. 아 진짜? 그런다던데? 10분 안에 울리는 거예요? 네. 음. 시즌 1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싶다. 그러니까 이 진짜 장난 아니네. 만드시네. 곰들이 그냥 종이 다른 곰들이 그냥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다 과거가 있어요. 왜 모여 살게 되었고 아기 때는 어떻게 지내왔고 그러니까 얘네가 모여 산 지 좀 됐어요. 완전 아기 때부터 같이 모여 살았어요. 어. 그래서 그 과거들도 조금씩 나오면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요. 진짜 눈물 난다는 건 정말 보시면 10분 이해하실 안에 거예요. 어떻게 눈물 내지? 대단하네. 그리고 이게 요즘 서양 어린이 애니메이션들은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인종 다양성이나 아니면 뭐 성지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타적인 태도에 대한 뭐 그런 고민들은 뭐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보게 냅뒀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교훈이나 뭐 오늘의 배운 점 이런 거를 뭐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뚝딱이. 재밌어요. 재밌고 감정을 약간 울리는 그게 있어요. 그 곰들에게 진심으로 뭐 동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고 각자 되게 투닥투닥하면서 마냥 착한 애들도 아니라서 뭔가 어린이들이 볼 때도 그 어린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배울 때 조금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조적으로 보면서 즐겁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올바른 방법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서 나에게 힐링을 준다거나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때 아까 그 장르적인 그 매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어떠한 영화를 패러디를 해요. 귀엽게. 그래서 느와 이런 것도 막 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아이스베어의 느와르 장르를 패러디한 에피소드인데 그건 진짜 원 영화를 보셨다면 절대 모를 수가 없고 넷플릭스 전 시즌 올라오면 참 좋겠다. 제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어린이 있는 집에서 넷플릭스 진짜 많이 볼 텐데. 그냥 거 틀어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올려주면 진짜. 좋을 텐데. 올려줘.
그리고 그런 행동이나 걔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도 되게 좋은 말들이거나 맞아요. 뭐 맞아. 그쵸. 에피소드일 것 같아가지고 맞아. 폭력적이지 않은 게다가 이유. 영어잖아. 맞아. 맞아. 근데 다 영어로. 너무나 쉬운 영어예요. 아이스베어. 영어가 늘겠다. 영어가 쑥쑥.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넷플릭스 올려주시고요, 꼭. 아무튼 네. 제가 고른 영화가 그 원더라는 영화인데 네. 약간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네. 무슨 에피소드야? 저희가 그 항상 먼저 말하잖아요. 저희끼리 이제 어떤 화를 영업할, 어떤 영화나 뭐 드라마를 영업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원더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칠봄이 그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 살짝 처음 놀란 겹친 거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처음이었어. 처음이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둘이 겹친 거는 그래. 상상도 할 수 맞아. 없어. 내가 전혀 겹친다? 취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전체 연령가 영화를 많이 안 봤다 보니 뭐안 봤을 것 같아서 칠봄에 비해서 제가 양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양보했죠. 원더도 대형해. 존경합니다 제가 정말. 자 그러면 칠봄이 좋아하기도 하는 영화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영업을 해볼 테니 칠봄이 많이 도와주세요. 예. 제가 가져온 영화는 원더라는 영화인데 이 원더라는 영화는 이 영화도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읽어보진 않았고요. 이 영화도 저는 아이들이랑 함께 보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좀 다름을 이해하는 방식을 좀 뭔가 받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역으로 다름의 당사자가 아이가 됐을 때 좀 외부의 친구들, 뭐 사람들, 사회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좀 생활을 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어른들한테는 자존감이 좀 낮아졌을 때 보면 되게 좋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더의 주인공은 어기라는 친구예요. 어기. 그 어거스트의 어기. 약간 그 사랑스러운 그 애칭 있잖아요. 그런 친구고 이 어기는 되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좀 위트가 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 개그스러운 친구가 아니라 위트 있는 웃긴 친구 있잖아요. 되게 그 시니컬한 농담도 잘 치고 이런 친구고 되게 어려요. 근데 10살이에요. 그리고 과학도 되게 잘해요.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막 과학 시간에 막 되게 엄청 다 막 발라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고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다만 어기는 그 부모님의 유전자 문제 때문에 그 태어날 때 안면 기형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27번의 수술을 거쳐서 친구의 얼굴을 보면 이제 구글링의 영화 원더 해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좀 봤을 때 27번의 수술을 거쳤던 흔적들이 다 있고 그래서 보통의 그냥 사람들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습관처럼 길 다닐 때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쳐다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좀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기보다는 바닥을 보다 보니 사람들이 신발을 보게 되고 신발로 이 사람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게 되고 막 그런 친구고 누나의 친구가 그 선물로 얘가 우주인과 우주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과학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누나의 친구가 우주복의 그 헬멧 있잖아요. 이거를 막 선물로 사줬었어요. 그걸 쓰고 다녀요. 자기 얼굴이 뭐 귀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프죠. 얼굴을 이제 사람들이 워낙 쳐다보고 뭐 속닥속닥 거리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0살인데도 학교를 안 갔어요. 유치원도 안 갔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예요. 근데 그 극에서도 엄마가 되게 좀 똑똑한 그런 캐릭터라서 홈스쿨링으로도 되게 잘 가르친 거예요. 뭐 과학 같은 것도 되게 잘 가르쳐서 얘가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고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잖아요. 어쨌든 사회에서 나가서 사람들하고 뭐 관계도 맺고 학교도 다니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봐야 되니 가족들끼리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기도 동의를 해서 10살 때부터 학교에 입학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겪는 이제 일들이 주된 서사고요. 애들이 사실은 제일 좀 솔직하고 못됐잖아요. 그래서 어기가 학교를 진짜 등장할 때부터 긴장된다. 사실은 그게 부모도 엄청 긴장하고 당연하지. 애기도 너무 긴장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진짜 거의 홍해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겠지. 막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그런 시선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결국은 친구를 할 아이들이 생기고 어기와 관계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당연히 느끼는 감정들 혹은 오해, 갈등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처음에 막 어디서 막 소개나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도 안 봤던 거는 그냥 뭔가 포스터나 그런 소개를 보면은 좀 뻔한 감동 영화 막 이런 좀 느낌이 있고 한국에서 또 특히 이런 영화를 만들면 되게 좀 시혜적인 태도라거나 되게 이런 장애 같은 걸 극복하는 방식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안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 좋았던 오히려 그런 우려들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영화였었고 막 단순한 감동 이런 영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좋았던 게 어기로만 영화가 뭔가 진행될 것 같지만 구성이 특이한 게 처음에 어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기의 누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누나의 친구 이야기도 나오고 어기의 그 학교 친구 뭐 예를 들어 잭 윌의 이야기, 썸마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도 계속 시점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그러니까 화자가 돼서 자신들의 이야기와 그 어기를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어기 아니어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연이나 시선 이런 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어기라는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위트가 있어서 막 기분이 좋으면 자기 머릿속의 상상으로 우주복이랑 우주 모자 헬멧을 쓰고 막 뛰어가거든요. 폴짝폴짝. 기분이 되게 좋을 때. 막 이런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스타워즈를 보지 않았지만 이 친구 엄청 스타워즈의 그 팬이에요. 광팬이에요. 그래서 아빠랑 집에서 광선검으로 막 싸움하고 이러는 친구인데 그래서 학교 갈 때 항상 상상으로 그 스타워즈 캐릭터들이 나와요. 추바카랑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항상 어기의 옆에 약간 있어주는 느낌이고 귀여워. 근데 그 상상도 되게 좀 지적인 상상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것 때문에 나 보고 싶다니까 이번에. 스타워즈를? 네. 스타워즈를? 그럼요. 스타워즈 넷플릭스 있을 텐데 시리즈가. 아니 이번에 새로 1월 8일에 나오는 개봉하는. 근데 그거는 시리즈 전 것도 봐야 되잖아. 그래요?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아무튼 관심이 생겼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야죠. 특히나 좋았던 게 그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그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기에 마무리하는 독백이라 해야 되나? 그게 나와요. 근데 그 대사가 정말 좋거든요. 서로 생각을 안다면 깨닫게 될 거다.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우린 평생에 한 번은 박수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이런 말을 이제 어기가 하거든요. 굉장한 박수를 받으면서.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저도 보면서 좀 울었고 그 누나의 이야기도 정말 좋아요. 그게 좀 약간 공감됐던 부분도 있었던 게 그 누나가 그 어기와 가족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기가 되게 그 태양 같고 가족들은 행성,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을 두고 바라만 보고 돌아가는 그런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고 이해심 많지만 아픈 동생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어기만 바라보고 맞아, 이제 살아온 관심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근데 또 어른스러워서 그걸 이렇게 또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극복을 해가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저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있다 보니 그런 것도 공감이 좀 됐고 네, 그래서 되게 좋고 귀엽고 좋아요. 애들도 저도 너무 귀엽고 이 영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게 엄청 긍정적인 묘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되게 좋은 느낌이 저한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창마가 말했듯이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나오면 그걸 극복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좀 관객에게 눈물을 짜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좋았고 이게 또 아까 창마가 말했듯이 그 제목이 원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제목이 어기여도 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면서 다른 맞아,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다들 다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관객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서 되게 맞아. 좋은 네, 가족들이 다 봐도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아요. 맞아. 넷플릭스에 왓챠에 있어요. 왓챠에 네, 맞아, 넷플릭스는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음. 저의 영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영화였네요. 네, 그다음 좋은 영화. 원더를 뺏긴 원더를 뺏겼지만 찔범이 어떤 걸 들고 왔을지 너무 다른 기대되네요. 거를 가져왔는데요. 전체 연령가의 자신감. 네, 저는 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자야 아 진짜? 봤어요. 네.
오, 봤구나. 그거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네, 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같이 가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그걸 추천하더라고요. 아 같이 사시는 분 진짜 괜찮은 분이네. 저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랑 같이 사셔. 영화 하나로? 여기 분들이 아니 이거는 2014년에 나온 영화고 왓챠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김혜자, 강혜정, 이천희, 최민수 등의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 사실 주인공은 아역 배우 3인방이에요. 그래서 일회, 이지원, 홍은택이라는 3명의 아역 배우인데 여기서 일회는 예전에 영화 소원에 나왔던 친구고 이지원이라는 친구는 그 스카이캐슬의 예빈이에요. 네. 예빈이가 엄마! 밥전 안 했지만 예빈이는 왜 항상 엄마 뒤에 밥주가 붙는 엄마! 거야? 엄마는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홍은택이라는 아역 배우도 그렇고 다 연기 짬이 엄청 길어요. 그러네. 그래서 여기 다 우와. 어머 생각도 못했대요. 연기파 배우들이 나오고 이런 근데 사실 실력파 중견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인공이 어린애들이라서 아니 아이들이라서 그런 아이들이 다 리드하게끔 해주고 거의 뒤에 빠지는 역할 그런 걸 너무 튀지 않고 연기를 해주시고 나는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 줄 알았어. 저도 미국 영화인 줄 알고 클릭한 거예요. 어? 아니 왓챠에서 썸네일이 아, 썸네일이 그래? 아무의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냥 걔 얼굴만 아, 나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영화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갑자기 김혜자 씨가 나와가지고 전 너무 깜짝 그러니까 미국 소설 아니에요? 원작으로 그죠? 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약간 제목의 그 느낌이 한국 그치. 영화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완벽한 방법 how to 뭐 이런 예빈이 거. 많이 컸다. 진짜 그때도 귀여워요. 여기 양갈래 머리를 여기 하고 랜선이 뭐 있네. 귀엽고. 진짜. 아무튼 전 외국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한국 거라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무튼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그 주인공 지소라는 아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워지고 아빠도 집을 나가면서 엄마 동생과 함께 피자를 파는 그런 차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피자 영화니까 어느 정도 저의 컨셉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진짜 컨셉 조심스럽게 좀 그럼요. 멋있다. 피자 영화입니다. 그래서 충살충. 그 진짜 충실하다. 피자 파는 차 안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거는 채랑이라는 친구 한 명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너 생일 파티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이 있어야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집을 구해야겠다. 나 이제 피자 차량에서 사는 거는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이 산더미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부동산 앞을 지나다가 평당 5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그 전단지를 봐요. 그 채랑이라는 친구랑 같이 그걸 보고 순수한 지소와 채랑이는 평당에 500만 원만 있으면은 살 수 있다.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근데 평당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분당 옆 아닐까? 진짜 근데 너무 애들의 시선이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500만 원을 벌어야겠다. 500만 원을 벌어서 생일 파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워요. 근데 애들이니까 500만 원을 어떻게 벌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살해금 500만 원이라는 또 전단지를 봐요. 그래서 강아지를 찾으면 500만 원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강아지는 이미 찾았대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안 돼.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두 소녀가 계획을 아주 그 전단지에서 착안을 하게 되는데 개를 훔쳐서 주인이 뿌린 전단지를 발견하고 찾아주기. 개를 데려다줘서 돈을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목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구나. 완벽하게 그 개를 훔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엄마가 예전에 일하던 일하다가 잘린 레스토랑의 주인의 개인 원리를 목표를 삼으면서 이제 어떻게 훔칠까 고민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일단 되게 매력이 넘치고 그 중간중간 영어 선생님이나 피자 알바생이 다 아는 얼굴이에요. 샘 해밍턴 그리고 이용기 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얼굴을 찾는 재미도 있고 이 연출이 좀 좋았던 게 귀염귀염하게 그 작전을 세울 때 나이브스 아웃처럼 특정 무슨 프레쉬를 켜야지 딱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훔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 암호처럼 써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놀이처럼 암호처럼 하는 게 있고 또 그 작전 지도도 그 입체 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강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귀엽게 작전 그 지도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의 공책이나
피자 트럭 그리고 레스토랑이 색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동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그 우리 집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영화 우리 집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좀 그 주거의 안정성이나 뭐 가족의 해체 그리고 가족의 새로운 형태 이런 걸 좀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고 부모가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자기가 감동받아서 울어버리는 그런 동화책 같은 느낌? 너무 이해돼. 네,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이거를 가족들이 손잡고 TV에 앉아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고 제 아이가 손잡고 있다면 봐야 돼? 손을 좀 귀엽다. 떨어질까요? 네, 그럼 피자를 먹으면서 아니, 너무 귀엽잖아. 네, 보는 그런 영화고 그리고 그 귀여운 아이들과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지만 강아지도 엄청 귀여워요. 나오지만 사실은 남의 개 훔치는 건 범죄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 아 그렇게 훔쳤구나. 하지만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런 식으로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 되게 동화적이어서. 근데 엄청 단호하게 너 이거 힘들 수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나중에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놀랐고 보통의 동화라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도덕성을 발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전체적으로 영화가 그 아이만 그 피자 그 가게 차량에서 살고 있어서 되게 힘든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상처를 맞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소라는 아이가 가장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표현을 하면서 어른들도 점점 상처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좀 따뜻하게 이어지는 이 영화의 분위기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있다면 같이 보고 싶은 영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봐도 좋고 아이랑 봐도 좋고 엄마랑 봐도 좋은 그런 영화 가져와 봤습니다. 그 엄마 역할이 강혜정 씨가 네. 하는데 저는 그 극에서 그 엄마와 특히 딸 간의 관계도 되게 좀 특이했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뭔가 한국스럽지 않고 한국스러우면은 되게 왜 다 희생하고 맞아. 좀 막 뭔가 이렇게 계속 울거나 약간 뭔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하거나 맞아. 막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둘 사이가 좀 특이했어요. 맞아, 약간 뭔가 친구처럼 엄마 말고 아빠가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자꾸 하는구나.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그래서 맞아. 원래 그런 말을 듣고 그래 우리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내가 피자차에서 살게 해서 이런 게 아니고 맞아. 둘이 맞아. 싸우고 맞아.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도 좀-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특이했었어요. 그때 봤을 맞아. 때도. 각자 그 어른들의 힘든 이야기도 나오고 같이 그거를 뭐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현실적이네. 예, 좋았어요. 뭔가 되게 뭔가 맞아. 포장한 느낌이 아니라. 맞아. 그리고 피자차 그 진짜 현실적인 주거 문제 딱 그런. 그래 피자에서 살고 거기에서 막 빨래 널고 그 레스토랑에서 잘린 이유도 그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레스토랑에서 씻기다가 잘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슬픈 동백꽃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 주거의 현실이 생각나면서 좀 안타까웠죠. 이거 소설 자체도 되게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네요. 스토리가 엄청 좋네. 그러니까 저 나중에 소설도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색감이 너무 알록달록 크레파스 그런 느낌? 동화책의 진짜 따뜻따뜻. 느낌이라서 눈도 되게 그 정화되는 약간 느낌이 봄과 들어요. 초여름의 그 느낌. 맞아. 뭔가 파릇파릇한 그런 너무 느낌. 좋아. 네, 지금 웃긴 거 봤는데 구글에서 검색했더니 이 영화 장르가 뭔데요? 범죄예요. 아 이게 이상하다 이게 드라마 터미널 로맨스 슬래시 범죄 이렇게 나오는 범죄 아유 영화. 범죄는 범죄지 뭐. 강도 영화죠. 확실하네. 너무 웃겨. 근데. 도둑질 영화. 맞아. 아이 귀엽다. 도둑질 영화고 아이들이 그리고 치밀해요. 그냥 애기들이 천사인데 강아지 훔쳐야지 이게 아니라 맞아. 진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머리 좋아요. 네, 아이들. 그러니까 완전 그 가난한 사람의 강아지는 훔치지 않기. 왜냐하면 사례금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치밀하게 세워요. 그래서 진짜 범죄 영화라고 칭할 만하네요. 하지만 나중에 따끔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 예, 모방할 염려는 없고 아. 예,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봅니다. 재밌다. 재밌어요. 궁금하다. 이거 되게 찾아보니까 좀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영화 연출자가 김성호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뭐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그니까. 어, 진짜. 그 나오는 전작들이 분이라고. 전부 공포예요. 막 신기하다. 무서운 이야기 2. 그다음에 뭐 무슨 다른 나라 감독들이랑 같이 옴니버스인 것 같은데 한 공포 영화 마경. 유지태가 주연이었던 거울 거울 속으로. 아, 무서워. 거울수록 재밌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포만 쫙 하시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2014년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맞아. 방법. 긴장감 장난 진짜 아니겠는걸? 귀엽고 음. 사랑스러운. 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흥행을 했나 봐. 이게 음. 그 흥행 요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실력파 배우 그리고 정말 귀여운 개와 귀여운 아이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슈가 있었어요. 상영관이 부족해서 이게 좀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상영관이 생기고 대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왓챠에 올라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왓챠에서 감상하시고 좋은 감상평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지만 이 감독님한테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전작들이 전부 공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기점으로 2017년에 엄마의 공책이라는 또 따뜻한 아마도 가족 영화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만드신 걸로 보아 잘하는 걸 네, 발견하셨나? 잘하는 걸 발견하셨나 봐. 네. 마지막에 나름 귀여운 뭔가 반전도 아닌데 그 아이들의 아빠가 나와요. 아이들의 아빠가 귀엽게 전단지에 나오는데 카메오성인가요? 그것도- 네, 카메오로 아, 사진만 궁금하다. 나오는데 좀 푹하고 웃긴 게 있어요. 강혜정 씨랑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타블로 분이랑. 아니야? 아이고,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고 꼭 보시고 네 댓글 달아주세요, 얘는 여러분. 스포가 아닌 게 치면은 배역에 나와. 아 그래? 지소 아빠 타블로. 아이고, 아유 죄송해요. 그래도 또 결말은 얘기 안 했으니까 아니, 뭐 끝까지. 근데 이야기의 스포는 아니잖아. 아니야, 그렇죠. 전혀 아니야. 전혀 이 아저씨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재미, 네. 깨알 재미인 거죠. 네. 재밌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전체 연령과 콘텐츠를 별로 안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은근히 재밌게 본 것들 중에 있었고 오늘 소개받은 것들이 전 그니까요. 다 안 봤는데 다 재밌어 보여서 보고 싶어요. 꼭 되게 뭐 자극적이고 막 무섭고 이런 게 아니어도 콘텐츠는 훌륭할 수 있구나 역시. 사실 전체 맞아. 연령가가 제일 만들기 어려워요. 그치. 맞아.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한 전체 연령가는 믿고 볼 수 있는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맞아. 이번 영화파 되게 저한테 좋았던 게 제가 최근에 워킹데드 계속 보고 있는데 진짜 아니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장르를. 근데 이제까지는 별로 그렇게 트라우마 없었는데 이게 너무 긴 시즌을 계속 보니까 그런지 잘 꿈에서 좀비랑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뭔가 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싶어서 요즘 중간에 잠깐 쉬고 있거든요. 쉬면서 이거 준비하느라 뭐 이제 다시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영향이 있을 위비어 수 베어스 있어. 보세요. 하나씩 끼워서 보세요, 이렇게. 그래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러네. 쉬는 타임에 10분 곰 하나 쉬는 보고 시간. 또 좀비 하나 보고. 맞아. 이번 주말에도 진짜 거의 안 봤어요. 곧 구정이니까 그러네요. 연휴 겸해서 보시면 좋을 것 연휴 같아요. 겸해서 조카랑 가족들과 함께. 애들 많을 텐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영화 같이 보면 조용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추천드립니다. 저희끼리도 되게 뭔가 만족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되게 재밌었어. 네, 여러분들도 뽐뿌가 왔으면 좋겠고요. 홍칠이는 라이프 오브 파이를 영업했고요. 김세우는 위베어 베어스, 창만은 원더, 그리고 선생님 이름 뭐죠? 칠범은 아직도 네, 갑자기 냈다 호명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칠범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를 이제 영업을 했습니다.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것부터 한번 봐주시고 또 좋았던 게 있다면 혹은 이 주제에 좀 다르게 본인들이 영업을 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두둥.